다른 전시하고 달리 여기는 공간이 커서 80년대 중반,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초기 작품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을 이게 시간순으로 나열해 놨거든요.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던 전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작품들은 공개가 안 된 작품들이 많습니다. 일부 그룹전을 통해서 잠깐 일주일씩 이렇게 여수는 별로 관객이 없으니까 시민회관 같은 데서 전시를 해서 잠깐 그렇다 때는 이런 몇 점 빼고 새롭게 이렇게 그런 작품들이 많죠. 그림들이 좀 저쪽 보면 애들이 눈이 없어요. 독자가 귀신들입니다.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특히 광주 5.18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는데, 어렸을 때 그때 그런 격한 감정들을 이제 그려놓은 작품입니다. 다른 사람 그림 같은 그림도 좀 있기는 있죠. 그것은 실험을 해야 되니까, 나를 찾기 위한 작업에 대한 어떤 실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좀 혼란한 시기. 그리고 이제 민중미술이라는 게 사실 90년대 중반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야에 있던 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그려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한 10여 년 동안은 고민을 했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검도에 들어가서 한 4년 동안 선원 생활을 하고 바다를 알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,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장지의 채색을 시작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집사람하고 지리산 놀러 갔다가 나오다가 조정래 선생님 태백산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 겨울에 눈이 오는데 신발도 없이 광목천으로 발을 감고 7분 응선으로 그 험한 산길을 다녔다라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. 어떻게 다녔을까? 그런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뭐 신념 하나로 그랬겠죠. 그렇게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신념 하나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.
줄기와 이파리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최근작들, 여기는 이제 최근작들이 많은데 그 동백도 그렇고 줄기와 이파리가 없습니다. 일부러 그리지 않았어요. 그 줄기만 있고 잎이 없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,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내가 그 광합성을 못하게 잎을 그리지 않아 버리는 거죠. 그 어떤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꽃이라는 것은 섹스 파티다. 종족 보존을 위한 섹스 파티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맞습니다 하고 동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렇죠. 꽃이라는 건 유혹을 하는 거기 때문에, 그리고 그 꽃이 그 종족 번식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. 유혹이 많죠. 유혹이 향기도 내고 벌레를 끌어들이고. 근데 이제 저는 이파리를 그 꽃을 보면 꽃이 상한 게 없어요. 전부 이파리 하나씩 뗐습니다, 제가. 왜냐하면 절을 그린 거기 때문에, 이게 뭐 코스모스다 또는 구절초다 뭐 수부쟁이다 이런 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꽃을 이용해서 제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.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저는 진짜 한 달 이상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. 왜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는가.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, 뭔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남겨둬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. 근데 이 작품을 그리게 된 동기가, 거물도 있을 때 봄에 비바람이 굉장히 몰아친 적이 한 번 있어요. 근데 다른 해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비 때가 엄청 많이 내려앉았더라고요. 비바람이 치는데. 제비가 이제 육지로 가다가 잠깐 쉬는 모양이다 하고 잤는데,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상한 놈들은 다 날아가고 내려앉아서 다시 날 수 없는, 힘없고 곧 죽어가는 이런 제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. 엄청나게. 그래서 동네 꼬마들한테 이제 과자를 사주고, 그 제비 그 시신들을 좀 수거를, 얘네들이 수거를 해주면 내가 과자 사줄게,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많이 모았어요. 그래갖고 뭐 라면 박스로 2개 정도를 모아서 바다에 띄워주려고 하는데, 이게 그냥 보내는 건 좀 서운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산에 있는 그 야생화 같은 꽃들을, 그 꽃 이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. 같이 띄워주면서 꽃과 함께 이렇게 그 제비의 그 시신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묘한 감정을 느꼈거든요. 그래서 세월호 아이들을 위해서 바다에 꽃을 띄워주는 그런 의미로 이 작품을 그린 겁니다. 장창희 가구님 전시 정말 축하드리고요.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이 큰 전시장이 정말 무색할 정도입니다.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많이 기대하고요. 어쨌거나 우리 건강해서 오래오래 작품 생활 합시다.
화이팅! 장창익 선생님 전시 축하드리고요. 선생님 전시를 보면 항상 색을 너무 잘 아시는 분. 저도 그림을 그리지만 색을 이렇게 다채롭게 잘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. 정말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습니다. 제가 장창익 선생님을 한 3년 전에 뵀어요, 처음에. 그런데 이렇게 멋진 작가가 계시는구나 하고 많이 놀랐었거든요. 그래서 3년 전부터 그 인연을 이어오다가 선생님 오늘 전시회 시작한다고 그래서 서울서 내려왔습니다, 어제. 그래서 이 예울마루가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갤러리라는 얘기를 듣고 참 멋진 그 전시회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역시 장창익 선생님하고 이 예울마루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. 우리 장창익 선생님 전시회 축하드리고 더욱더 발전하시기를,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장창익 선생의 고향 여수에서 지금 기획 전시되고 있는 이 장창익 선생의 기획 작품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초창기 작품부터 지금까지 그려낸 이 수백 작품이 이렇게 한 공간에 전시된 작가의 일대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전시회를 맛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작품은 장창익 선생의 1987년 작품인데요. 1987년이라면 우리나라에 6월 민주항쟁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군사 독재에 대한 그 압제에 대한 그 민주화의 열망이 고스란히 이 화폭의 강렬한 색채로 담겨져 있습니다. 그 장창익 선생은 이 초년병 시절부터 이 작가로서 이 사회와 우리 국가의 그런 이슈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 화폭에 담아내는 그런 치열한 작가 정신을 발휘하셨습니다. 장창익 선생의 그 예술 세계, 예술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존경의 말씀 그리고 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